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점은 교보, 알라딘, 예스24, 직접 구매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6 열반지 02-6263-2440.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오셨습니다. 또 이웃집 상담가와 이웃집 아가씨 황심소에 놀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심소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놀러 오셨나요? 쿠팡 플레이에 있던 드라마. 이거 드라마 이야기예요. 예, 이건 아주 신정아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리플렛, 소설을... 리플렛 전문 맞아, 그 맞아. 이야기네요. 연예인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픽업돼가지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게 참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전 완전히 변화를 기하고 싶은 안나가 되게 어떤 의미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렸는데 잘 풀렸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던 삶 같은 걸 살게 된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꿈꿨던 본점 맞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본 적 있죠? 네네. 네, 그런 분들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찌질하죠, 인생. 네? 찌질하게. 찌질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죠. 본인은 뭐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본인도 근데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살기 위해 선택한 그 거예요. 본인은 거짓말이 문제로 절대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들통이 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전청조막 이런 거. 그러니까 깜빵 가고 그 정도가 돼야 사기 정도 쳐야 문제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문제라고 해요. 생각하죠. 네, 리플리슨, 살인 뭐 이러는데 근데 참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역전하듯이 바꾸고 싶을 때 저는 이 안나가 되게 드라마 보면서 어쨌든 안나의 감정선은 전 다 이해가 됐거든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가버렸을 땐 다시 어떻게 돌아가지라는. 자, 안나 씨, 지금 오늘 우리 이웃 아가씨하고 같이 황심소에 놀러 왔는데 이게 놀러 왔는지 참 제가 조금 안나 씨를 만나는 게 겁이 나네요. 내가 참 안나 씨 같은 사연을 가지신 분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상담을 네. 온 적이 있나요? 아우, 많아요. 아 정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도 찾아주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뭘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아주 돈 아주 많은 뭐 재벌은 아니지만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졸부 애인으로 지내면 딱 맞겠구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진짜 그런 분을 안다면 여자친구로 소개시켜주면 이분이 원하는 삶일 텐데 싶은데 또 그런 건 또 싫다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뭐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네가 사는 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상담하는 사람이 그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나 씨가 저를 바라보니 이 눈초리가 조금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부터 약간 좀 삭혀. 기분 나빴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상담을 오는 건 아니고 상담은 온갖 삶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은 다 오고 진짜 그런데 안나 씨 같은 분 참 제가 접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했더라면 그리고 본인이 물론 좌절하고 힘들 때 있더라도 진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을 뚜렷이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타까움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작은 양복점을 하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예쁜 데다가 공부까지 잘해서 전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저는 마음 먹은 건 다 했습니다.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고3 때부터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음악쌤이란 연애를 하면서 학교에 들통이 났는데 그 쌤이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수능 4개월을 남겨두고 도망치듯 서울로 쫓겨났고 결국 수능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이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제 점수로 이대 정보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일단 안심시켜드리고 다음에 합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숙집 선배의 오해로 인해서 대학생인 척 좀 살아가야 됐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주방 보조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편의점, 가게 서빙도 하면서 5년 동안 알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한평 고시원은 벗어날 수가 없었고 돈은 모이지가 않고 몸은 축나기만 했습니다. 고졸 신분의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찾다가
작은 갤러리에서 사람을 뽑길래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관장 딸,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 정말 인생을 쉽게 사는 현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애의 인생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박봉에 무시당하는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겨울에 저는 현주의 학력 증명서 그리고 돈과 여권을 가지고 도망쳤고 그렇게 현주의 영어 이름인 안나로 개명해서 안나로 살게 됐습니다. 사짜지만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랑 호화로운 결혼식도 올렸고 현재는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최근에 현주, 그러니까 진짜 안나가 이사 온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안나가 저를 보게 되면 제 정체가 탄로날 거고 아마 제 인생은 끝장이 날 겁니다. 요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고 괴롭습니다. 제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저는 그 나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안나의 인생을 살게 된 건 걔는 정말 그냥 부모 잘 만난 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안나였으면 훨씬 더 열심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안나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근데 제가 죽이라고요? 진짜 안나 죽여요? 아닌가? 이거 원래 범죄잖아요. 네? 범죄잖아요. 아, 범죄죠. 그럼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산 거는 범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뭐 네. 조그만 범죄든 큰 범죄든 똑같은 범죄인데 본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잖아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안나가 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안나를 죽이는 순간 본인의 정체는 살인죄까지, 네. 살인죄 떠나서 본인의 정체가 가장 먼저 드러나겠죠. 드러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죽여야 될 사람은 안나가 아니에요, 사실. 저 스스로 가짜 본인을 가짜 안나를 죽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죽여야 될 사람은 지금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이고 다른 데 이사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 죽인 게 들통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안나 씨 프로파일을 보니까 참 이 M자에 진짜 인생 참 안 풀리고 이상한 전형적인 M자예요. 본인이 참 충분히 재능도 있고 미모도 있는 분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살다 보니까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 이거 그냥 리플렛 정군이라고 몇십 년 전인가 뭐 신정아 뭐 이런 사람 스토리들에서도 나왔던 전형적인 거거든요. 사람 자체, 안나 씨 자체는 참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 씨 잘못한 것도 없어요. 진짜 현주의 이 학력 증명서든 뭐 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나로 살게 됐다. 안나 씨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자, 안나 씨가 갤러리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고졸 신분의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찾다가 개인 갤러리에서 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네.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본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게 됐어요. 안나 비서. 안나 비서. 네. 네, 현주의 비서로 뭐 잡다한 일 다 하는. 해주는. 네. 자, 그거는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는 동안에 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그 현주의 뭐 신문 증명서라든지 뭐 여권을 훔쳐가 도망을 침으로써 본인은 현주인 것처럼 안나인 것처럼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진짜 본인이 현주라는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서 현주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일단 현주의 영어 이름을 제가 안나라는 이름 썼고 음흠. 그 학력, 뭐 예일대 미술 석사 졸업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어쨌든 그 미국 유학 입시 전문 학원으로 가서 일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능력이 안 받쳐졌다면 절대 현주로 살 수 없는 거. 이웃집 상담가 멋있는 질문. 응. 근데 그게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검색해보고 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본인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다 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가짜 필요 없이 너 걸로 더 만들어봤으면 근데 좋지 않았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안나 이름으로 일한 뭐 그 학원을 치더라도 저는 고졸에 그런데 아예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네. 처음에 일하는 학원에서 본인이 일을 잘하게 됐죠, 그죠? 네. 그러면 본인이 이 동네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이 학벌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막상 일할 때 온 손님이 어디 나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일했어요? 이미 다 검증된 거니까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걸 요청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그 일을 너무 잘해. 그리고 본인이 아예 그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따로 학원을 차린다. 근데 그러면 고졸로는 못해요. 다 예일 정도는 나와야 학부모들이 와요. 이게 진짜요. 네. 안나 씨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 학원 업계에서는 선생님 학벌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예일 정도는 나와야 가지. 그렇죠. 네.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에센스가 뭐다라는 것을 본인은 굳게 믿고 있는 거. 학벌이 전부예요. 학벌이 좋아야지 이게 돼요. 그런데 학벌을 자기가 고졸인데 예일이라고 하고 일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역시 예일이니까 잘하나 봐.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박사 받고 와가지고 서울대 연구소에서 있는데 연구소에 근데 레이저 프린터가 이 작동이 안 된대. 복사기인지.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다 토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열어가지고 아니라 보니까 토너에 제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탁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탁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연구소 그러니까 역시 하버드 대놓은 사람 달라. 갑자기 내가 다 농담으로 하신 거고 저는 이 업계에선 진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래요. 제가 하버드에서 기계 고치는 거 배웠어요. 네. 그래서 빨리 내가 이 연구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분들한테 기계 고장 날 때마다 나를 부를 테니까 큰일 났다.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면 믿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본인이 예일대 학벌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럴 수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할 때 여전히 본인의 모든 거는 예일대 나온 게 본인을 결정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일대뿐만이 아니라 학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인맥으로 인해서 제가 대학 교수 자리까지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 저희 학벌 집안 그런 게 작동을 했을 거라고 네. 굳게 믿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본인은 믿으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 자리도 제가 실력이 엄청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돈 주고 알아요. 샀어요. 저희 돈 주고 샀어도 그 강의가 엄청 핫해지고 그냥 하나만 돈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돈 찔러주고 그 강의하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게 말은 남들한테는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은 그냥 인맥으로 서로 밥 몇 번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와서 강의 한번 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남들한테는 대학 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학 교수든 강사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물이 달라져. 물이 달라지니까 지금 사자 이 스타트업 한다는 남편도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남편이 사자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짝퉁을 쓰는 것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그때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였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짝퉁은 짝퉁을 알아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근데 저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당연하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부모님도 다 배우 섭외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럼요. 그럼 그런데 남편도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사자인데 나름대로 남들 앞에서 스타트업 하고 돈 이래저래 많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본인은 그때 또 알았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집이 돈이 없어서 또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렇게 찌질하게만 살다가 갑자기 남의 학벌과 남의 집안과 그것 때문에 내가 변신한 게 아니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캐치했어야 되는데 본인 여전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그걸 알 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안나가 아니라 루시라고 이름을 차례를 만들고 내 엄마 아빠는 사실 내가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내 혼자만 할머니 댁으로 나왔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대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결국에 할머니가 그때 딱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는 천의 고아로 지내게 됐고 그래서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또 유학원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시간 강사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본인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미 그 안나를 도용했으니까 다 잘리게 되던 거 아닐까요? 아니 잘리면 어때요? 잘리면 어때요? 그리고 본인이 그 잘린다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일면으로 안나 드디어 정태가 드러나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남편이 아직은 안 나와요. 아직은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사자 스타트업 무슨 회사 대표 안다씨 정체가 궁금하다. 이게 나올 수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남편이 정체가 발각나기 전에는 결코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안나가 아니라 루시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을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미 너무 안나로 살았으니까. 본인이 내가 안나여야만 해.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완전히 루시로 바뀌게 되면 옛날 같으면 아니 그러면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인데 지금 남편이 사기쳐가지고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까 남편 보고 내가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거 좀 지원해주면 안 돼요 하면 지원해줄까 안 해줄까? 정신병원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 가진 분들이 왜냐면 전 부인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전 부인도 죽였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남편이? 네.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왠지 그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럼요. 지금 이 프로파일의 분들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거나 믿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를 괴롭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갖 병치레는 다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내 인생은 끝장이 날 거야. 요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고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라는 건데, 그게 꼬여버린 첫째는 자신의 삶이 안나로 됨으로써 엄청난 큰 변화와 성공을 했다고 믿는 것 때문인데, 그럴 때 안나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로 생각을 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쉽다고요? 쉽다라는 말은 지금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쉽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아까 안나로 되고 나서 본인이 뭐 유학원에서 취직이 돼서 엔트리 수준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도 인정해요. 뭐 나중에 네가 뭐 예일대 나왔냐 안 나왔냐, 예일대 학적 조회하고 하는 그런 일은 본인이 유학원에 있는 동안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정아 같은 일이 안 일어났죠. 그죠? 네네. 왜 안 일어났겠어요? 아직 제가 검증받을 일이 없었어서. 바로 그거예요. 네. 그 검증받은 일이 없을 때 네. 본인이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건 독립을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면 몰라도 지금 남편은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라고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본인하고 왜 결혼했을까? 본인이 미모 때문에 결혼했을까? 남편이 정치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제가 좀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배경이. 그렇죠. 아,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어떻게 대하던가요, 본인은? 지금은 뭐 그냥 쇼윈도 부부예요. 쇼윈도 네. 부부죠. 예,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쇼윈도 부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본인이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남편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남편도 본인의 약점을 뭐 본인 남편은 지금 뭐 찾거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본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하겠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남편한테 본인이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겁먹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웬만큼 첫째, 당신은 여기서 살아.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살기보다는 우리 뭐 쇼윈도 부부인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남편은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아니면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줄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신분을 새로 만들까요? 저기 어디 도망간 뭐 비트코인이 아니고 코인 하는 애처럼 새로 여권도 만들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미국 못 가는구나. 네. 본인이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권을 새로 만들고 하는 증명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 벌써 아시네. 그런 루트가 다 있겠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 창조예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첫 번째 했던 거는 아이덴티티 세트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정체성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고. 그리고 지금 뭐 루스라는 새로운 정체성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본인은 도둑질 하다가 이제는 크리에이터로 자신을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는 어디까지가 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 본인은 처음 끝까지가 다 본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리면 안 돼요. 루시는 근데 예일대를 나왔다고 해야 돼요? 아니 본인이 예일대를 나오고 싶으면 예일대를 나왔고 과거에는 예일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같은 예일대 써먹으면 너무 식상하잖아. 이번에는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동문회에선 저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굳이 스탠포드를 나왔다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에 입학했는데 못 갔다. 뭐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가 돌아갔으면 등록을 못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고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나이 30대 후반 40대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데 네가 고졸이냐 태졸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대학 교수 자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내려놔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본인은 뭘로 가지고 이 먹고 살 건가 이제 생각이 들겠죠. 아니 뭐 남편 돈이야 있지만 언제까지 그냥 꼭두각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봐요. 누가 꼭두각시처럼 살아라고 그랬어?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 갤러리에서 일한 경험과 유학 온 경험과 그 다음에 뭐 남편한테 받은 돈과 강의와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무슨 일을 하면 상당히 멋있는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가이드? 유학은 차려야죠, 유학은. 아니 우리 이웃집 참 무슨 이 가이드? 상담녀는 너무 소박하게 사시네. 명품 이렇게 명품 저기 보따리 장사하듯이 아 저도 명품 갤러리 가이드. 하면 되겠네요. 갤러리? 이제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이 오죠? 갤러리인데 그냥 갤러리? 어떤 갤러리냐 하면 무명 작가들을 발굴하면서 국내의 무명 작가들을 해외 컨선들하고 연결시켜주면서 본인이 해외 컨선들한테는 한국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아트 컬렉트이자 갤러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명 작가들은 누구든지 자기 그림 픽업해가지고 그거를 멋있게 멋진 말로 나름대로 대단하다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루시 같은 사람은 거의 천사죠. 천사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그러면 제가 맺었던 관계들 있잖아요. 뭐 친구나 동료나 뭐 같은 대학 교수나 저는 그럼 하루아침에 안나에서 루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매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안나에서 루시로 바뀌었다 앞으로 나를 루시라 불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자리도 그만두고 하면 그만두면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연락 오면 야 나 지금 새 비즈니스에서 바빠 다음에 보자. 개명도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그걸 왜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저 친한 선배도 있거든요. 기자 선배도 있는데. 기자 선배 있으면 그리고 나름 우정을 주고받은 사이인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 사람한테 하루 뭐 근사한 데서 식사하면서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교수나 이런 찌질한 일 안 하고 좀 더 크게 놀기로 했어. 아무래도 큰 물에서 노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름도 내가 안나에서 안나로 살다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럭셔리하게 루시로 바꿨어. 그러면 야 안나가 얼마나 좋은데 너가 안나 하냐 라고 하겠어. 오 진짜 너 생각 잘했다. 그런가 보다 하겠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목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무명 작가들은 정말 그런 기회가 너무 절실하고. 전 그럼 그동안 안나로 산 게 제가 막 죄책감 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서 한번 성장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아니 저는 큰 차이가 있겠어요. 뭐 되게 사실 가끔은 좀 죄책감 들고 그랬거든요. 그게 본인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거는 마치 그 집안의 신분제에서 사는 사람처럼 나는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노비로 살아야 돼. 뭐는 솔잎은 뭐만 먹고 살아야 돼. 송충이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냈던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날 수업 끝나면 책상 뒤로 다 물리고 학생들이 다 청소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 때인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서 같이 청소하는 애가 상민이 넌 좋겠다고 그래요. 왜? 너 서울대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서울대? 아니야 나 부산 있는 대학 갈 거야. 우리 집 돈 없어.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이상한 데서 아니 너라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 근데 나중에 지나가지고 예비고사 시험 봤는데 그때 또 어머니는 형님이 이 군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어. 형님 간호하신다고 집에도 안 계셨어요. 엄마 나 어디 갈까 그랬더니 대학 가는 건 네가 알아서 가는 거지. 엄마한테 왜 물어. 부산대로 가면 다행이다야. 그렇지 엄마. 부산대를 가면 난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어서 부산대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너 어디 갈 건데? 저 부산대 갈 건데. 왜? 너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니? 아니 그래도 장학금 받으면 좋잖아. 야, 너 서울대 법대도 갈 수 있는데 왜? 야, 너 성적이면 서울대 법대도 가지. 그래도 경영대 가.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돈을 벌겠다고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을 서울에 와서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믿는 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서울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서울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아니, 자기 믿음인 거지. 부산을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떠나고는 싶었는데 네. 그렇게 가면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서울에 대한 로망도 별로 없으셨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엄청 멀다고 되게 생각해요. 멀어요. 얼마나 멀냐면 내가 대학교를 갈 때까지 서울에 온 거는 내 생에서 2번째로 서울에 왔어요. 그것도 대학에 원선으로 오는 게 2번째로 서울에 왔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와가지고 저기 종강역에서 그때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지하철을 못 탄 사람이 나예요. 그 궁금한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뭐 가장 공부 잘한다는 대학은 서울대니까 다들 뭐 이제 고3 정도가 되면 막 서울대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유학 있었는데. 정도로 진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유학이었어요. 네. 근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죽지는 않고 어쨌든 살기는 사는데 네,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어떡하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사나, 뭐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럼 되게 또 서울대 다니면 또 부모들이 자식은 그냥 서울대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문과 쪽은 고시.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버지가 1학년 여름방학 때 내려가니까 너 뭐 할 거고 앞으로.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항상 그래요. 집안에 이 영광을 위해서 너가 아무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공부 열심히는 안 하고 있지. 뭐 그렇지만은 뭘요.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대하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고시를 하래. 속으로는 고시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여름 방학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 방학이 올 때 이제 고시를 할 걸 생각하니까 갑갑하죠. 생각해봐요. 고시라는 건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한다? 이거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로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내 삶을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고시가 뭐냐? 그랬더니 5급 공무원이 되는 거고 사법시험을 보면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래. 그걸 뭐 공부하면 또 시험 보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정도 고민을 하다가 딱 든 생각이 내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고 와야지 그 다음에 연구도 계속하고 교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 고시 안 하고 유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가라!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지.
네가 알아서 가라 뭐 이런 입장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집안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심리학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 아버님 표현에 비하면 네가 미아리의 고개에서 돗자리 깔 일 있나? 이런 말씀이 딱 나오시길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십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종로 한복판에서 돗자리를 깔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비슷한 일을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문학 선생님인데 야 너 가서 뭐 철학관 차리려고? 그러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어른들이 아니 젊었어요. 27살 아 진짜요? 문학 선생님이. 저 그래서 문학 선생님이 현실을 너무 진짜 빨리 하던데. 세상을 보는 고3이지만 너무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도 고3 담임선생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그 정도인데 안나를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인들이 안나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전부 다 바깥나만 알고 있지 안나는 조금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나를 루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who car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아 네, 저 이제 살 방법이 생겼네요. 루시로 살면 너무 된다. 잘하겠다. 루시. 갑자기 본인이 엄청 나쁘고 이상한 사람인 거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루시로 새로운 삶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엄청 놀랐죠? 네, 안나 그냥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렇죠. 좋은 경험했어. 네. 안나 빠이빠이. 네, 안나 빠이빠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나는 내일부터 루시. 본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요. 누가 본인한테 안나 씨 하면 저 루시인데요? 안나 씨를 아시나 보죠? 저도 안나 잘 알아요. 한때 걔랑 친했는데요. 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루시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괜한 불안감이나 자책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내도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슈는 본인 말대로 내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자기를 속인 것밖에 없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아닌 자기를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지만 자기가 아닌 자기를 열심히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로.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스스로 자신한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변신할 거라고 믿었던 그 착각이 본인의 죄라면 죄인데 네. 지금 본인이 머릿속에서 안나를 지움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부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홀가분해요. 네. 그럼요. 본인이 만든 사설과 본인이 만든 감정 속에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일은 앞으로 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루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네. 이건 드라마의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이 안나처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쵸, 너가 그게 가장 만들었던 힘들어요. 그런 거를 사실 자기가 풀어본다는 거기서 거죠.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너무 강하게 믿어요.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옛날에 그릇 닦기 막 했던 그 과거를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닦게 하는 과거로 새로운 돌아가래요? 루시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새로운 루시로 거듭나라는 거죠.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가장 인간의 마음이 희한하다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나 정체성을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 죽자고 네가 니를 과거의 너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 그냥 과거로 계속 붙들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드라마에서는 중국으로 갔죠. 안 나가. 저, 캐나다. 아, 캐나다. 캐나다? 어디? 아, 그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그쵸. 내가 네. 달라질 거야 묻는데 그럴 때 많이 쓰죠. 너가 안나라고 속였던 건 너가 알고 하늘에서 너를 보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속일 수 없는데 어디를 간들 너는 달라지겠니? 그럴 때 내가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너가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기 자신을 변신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둔갑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변신술. 그게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거나 자기의 신분이라고 믿고 있는 걸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믿는 그것이 그리스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고대 그리스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같은 사람도 노예였어요. 그 노예가 자유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그런데 가장 변신을 잘하는 존재는 바로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끊임없이 수로도 바뀌었다가 염소로도 바뀌었다가 뭐 날아다니는 새가 됐다가 독수리가 됐다가 그렇게 신들이 바뀌는 이유가 가장 그 당시에 신분이나 그런 족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자유롭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자유를 얽매고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 전 솔루션이 너무 상상치도 못한 거라 사실 지금도 이해가 100%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본인이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가 막 머릿속에 생기는 게 이 M자형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변신을 할 때 생겨나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강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루시야.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도 있는데 이제는 루시야. 누가 안나씨 아니에요 하면 루시예요. 제가 안나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저는 루시예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다. 네. 희한하네. 네. 어쨌든 황심소에 놀러 오면 희한한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죠. 네, 무슨 마법 부린 것 같아요. 네, 안나씨 아까 그래서 안나씨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오면 제가 참 힘들어한다는 게 이게 마법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박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감상으로는 그냥 한 대 콕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아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간 치근하세요? 안타깝지. 안타깝죠. 괘씸하죠. 아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손에 황금 덩어리를 쥐고 있으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시청자들은 대부분 아니 저 죗값 치러야지 왜 도망갔냐 약간 이런. 그러게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얼리스트라서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맞아요. 자기 신분을 벗어나는 건 그 자체가 죄야. 맞아요. 자기의 정체성은 한번 정해지면 결코 바뀌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믿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노예로서 이 주인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고, 한번 너는 노예니까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 생각조차 하지 마,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안나는 죄를 저질른 거야. 루시로 변신하더라도 너가 지금 사기죄를 친 거는 결코 씻을 수 없어. 쥐들은 매일 사기치고 있으면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심소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과거의 나는 오롯이 내 모습과 능력으로는 잘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었어. 그래서
안나의 학벌이랑 배경을 이용해보기로 했었지. 안나로 살면서 직업, 결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도 성취할 수 있었어. 안나의 인생은 역시 멋지구나 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내 능력으로 일군 거더라고. 진짜 안나는 계속 개차반 공주님으로 살다가 지금은 패가 망신해버렸어. 이렇게 능력 있는 내가 여지껏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안나이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니.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어. 안나 정보를 도용했던 건 쏘리. 그치만 이제 그 학벌이랑 배경은 필요 없어졌어. 이제 내 능력이 커버할 거야.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토대로 이제 나만의 비즈니스도 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볼래. 나의 인생 산막 기대해줘. 이 사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유미라는 여인이 신분 상승과 삶의 변화를 꿈꾸며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도용해 안나라는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후 그녀는 황심소의 황 박사와의 상담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인 루시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려 합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이슈는 정체성의 변화, 사회적 신분과 자아인식, 그리고 법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란입니다. 1. 안나로의 정체성 변화. 유미는 가난한 배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미의 신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즉 안나의 학력과 배경을 도용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거짓된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안나로서의 삶은 겉보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속마음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타인의 삶을 도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된 것이죠. 2. 루시로의 정체성 변화. 황 박사는 안나에게 과거의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인 루시로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루시는 안나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창조한 정체성이죠. 이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이죠. 루시로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인식과 삶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불리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체성 변화의 사회적 법적 의미. 유미가 안나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신분 도용과 거짓된 정체성 채택은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죠. 사기, 신분 도용,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죠. 이에 반면 안나가 스스로 루시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기 표현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측면.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신분도용이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심리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자기 회복이나 치유의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이 상담 사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미가 안나로, 그리고 루시로 살아가려는 시도는 그녀의 삶에 대한 불만과 변화를 향한 갈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고 삶을 재정립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슈는 개인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0월 5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